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간담체외과 홍광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백병원 간담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간담체외과학회에서 간 절제술을 맡은 환자들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 중에서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간세포 암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약 15%를 차지하는 간내 담간암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은 수술 시에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잘라내게 되나요? 우선 간을 자를 때는 당연히 종양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결정이 되고 이때 간경화의 정도에 따라서 절제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간은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왼쪽 간은 30에서 40% 정도지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상 간의 경우 전체 간의 70%까지 절제할 수는 있지만 간세포암 환자는 대부분 만성간질환, B형이라든지 C형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경화 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간을 남겨야 안전하고 일반적으로는 40% 이상의 간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의 대략 절반 이상을 절제할 때 대량 간절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간절제술 그 이상을 시행하는 상황에는 많이 절제하는 만큼 남은 간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수술 후 간 기능 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남는 잔존 간 용적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환자에 맞게 간 절제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코올성 간경화 등의 간경화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간 절제 범위는 수술 후에 간 기능 부전의 중요한 예측 인자이기 때문에 간 절제 범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와 복수, 간성 뇌증의 여부를 이용해서 ABC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차일드 스코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는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을 주입해서 15분 후에 혈액에 남는 정체율을 보는 ICG-R15 검사를 널리 이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간 섬유화 스캔을 통해서 수술 후 간 부전이 올 수 있는 간 탄력도 값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중에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간경화의 진행 정도와 형태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간경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간 문맥의 고혈압, 또 식도정맥류의 유무, 비장비대를 통한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검사 소견 및 종양의 위치, 크기 등을 통해서 정상간이 함께 많이 절제되는 대량 간 절제술을 시행할지 아니면 몇 개의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 절제술을 시행할지 정상간 절제되는 범위가 최소화되는 쐐기 절제술 등을 해야 할지 수술 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간 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서 간세포암 치료에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술 외에 색전술이나 고주파 소작술 등의 다른 치료 방법이 선택되어집니다.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최근에 개복 수술 외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통적인 개복을 해서 간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그게 예전에 트렌드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은 복강경 간절제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응증 자체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상처가 작은 거죠. 상처가 작으니까 통증이 적고 통증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태어날 수 있는 여러 수술 관련 지표에서도 더 우월하고 재발률과 생존율과 같은 치료 효과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요새 트렌드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복강경으로 많이 진행하는 추세이고요. 예전에는 비교적 접근이 가능하고 쉬운 간절제에서 복강경 수술을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4K 화질 그리고 3D 영상 및 ICG 형광 기법의 발달 등을 통해서 복강경 영상 장비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수술 도구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대량 간절제, 재발암의 재수술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봇 수술도 최근에 점점 느는 추세인데요. 탁과의 어떤 수술에 비해서 이제 간담제 쪽으로는 조금 늦게 되기는 했으나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 간절제술도 점점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봇 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크게 확대된 수술 시야를 볼 수 있고요. 기구 움직임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적용 자체가 되는 부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복강경과 로봇으로 다 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자면 종양이 매우 크거나 위치상 주요 혈관이라든지 인접 장기나 이런 것들 침범한 상태에서는 집도의 의견에 따라서 개복 수술이 만약에 더 좋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개복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을 절제하고 나면 간이 얼마나 자라나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잘라내면 재생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간입니다. 간이 이전처럼 많이 자라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도마뱀 꼬리같이 잘라낸 부위가 다시 자라나는 것은 아니고 남은 부분이 증식해서 부피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간은 재생력이 좋아서 최대 70%에서 75%까지 절제를 하더라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6개월 내에 거의 원래 크기로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 정상이 아니라면 재생력도 약해지고 간경변증이나 만성간염 등 만성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경변증이 심하면 간을 조금만 잘라내도 간 기능이 회복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술 전에 잔존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수술로 완전 절제된 간세포암 환자에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 절제술 후에 간세포암의 5년 재발률은 약 한 50%, 많게는 한 7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또한 또 이들 중에 한 80에서 95% 정도가 간 내에서 재발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간내 담관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할 경우에 5년 생존율이 40%로 가장 높고 수술만이 유일한 완치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잔존암이 있는 경우에도 보조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발률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지나면 완치가 되는 것이 맞나요? 보통 이제 의학적인 완치라고 하면 암의 진단과 치료 후에 5년간 암이 육안으로 안 보이고 재발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전혀 없을 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개 5년 이후에는 재발 전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암종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간세포암이 그렇습니다. 간세포암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 후에 높은 간내 재발률입니다. 간 절제 후에 간세포암의 5년 재발률은 50%에서 많게는 70% 이상 보고가 되고 있고 이들 중에 80%에서 95%가 간 내에서 재발이 됩니다. 수술 후 2년 이내의 재발을 조기 재발, 2년 이후의 재발을 후기 재발로 분류하게 됩니다. 간세포암은 암을 수술적으로 치료했더라도 남아있는 간 자체에 만성간염, 간경화를 비롯해 병든 상태의 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세포암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꼭 두 가지를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만성간질환의 원인 치료를 꼭 지속해야 합니다. B형간염, C형간염이라면 그에 맞는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를 써야 하고 지방간이라면 당뇨나 비만을 잘 관리해서 지방간을 없애야 하고 꼭 금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암의 재발 여부를 평생 감시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재발률이 높지만 간 내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세포암의 재발의 치료도 처음 치료 옵션과 비슷하게 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성적이 유의하기 좋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지를 잘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간내 담관암을 살펴보면 수술 후 간내 담관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5에서 40%이고 재발률은 50에서 60%에 육박합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0%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재발률이 높습니다.
높아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가 권장됩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식단 관리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경화가 진행되어서 복수가 있는 경우엔 저염식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간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초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그 밖의 영양소가 부족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가리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먹는,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간암 발생이 100배 이상 증가합니다. 음주는 필수입니다. 흡연 또한 하시는 게 절대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보조식품이나 우르사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수술 후에 또 외래에서 많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비타민을 먹어야 되냐, 주사로 맞으면 더 좋냐, 주변에서 간에 좋다들 하면서 추천해준다고 어떤 특정 제품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이나 한약 등에서는 대규모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일부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 가능성이 있어서 간 수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수술이 미뤄질 수도 있고요. 수술 후에 불필요한 약재로 인해서 간에 무리를 줄 경우에 수술 후 남은 간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암을 수술을 받으신 환우분들에게 건강한 간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한 보조식품, 민간요법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한 간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무언가를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간담체외과학회에서 간절제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